여러 가지로 서울에 있는 후발자사고하고는 다르다. 지역의 원조자사고, 저는 이걸 원조자사고라고 부릅니다. 인사고, 포철고, 강철고, 현대정원고, 상산고 이 5개 학교를 흔히들 원조자사고라고 부릅니다. 이 원조자사고는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자치, 교육자치에 이바지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존재의 이유가 충분하다. 그래서 교육부를 오히려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불분명한 서울 지역의 후발자사고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같은 자사고로 묶어서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서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런 지방의 명문 자사고들은 존립해야 된다는 논리로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대응 방안까지 지금 마련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설명 잘 들으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우리 그 배강한 입학홍보부장님 소개하면서 설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일단 PPT 먼저 한번 펴주시고 제가 인사하겠습니다. 전화하면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입학홍보부장 배강환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심 서울에 또 중심인 목동에 이렇게 와서 내 학교를 소개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 학교를 한번 취재돼야 잘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랄 때 이런 얼굴들 많이 보셨죠? 애들 많이 울기도 하고 참. 특별히 이제 마지막 카드에 있는 아이는 눈물 나게 또 침도 저렇게 많이 흘리고 그 외국 아들만 이렇게 자꾸 봐서는 뭐 저희가 마음이 안 갑니다. 특별히 보고 싶은 나라의 아이가 있으신가요? 예. 우리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아이들은 이렇게 뭘 해도 화끈하게 하잖아요. 삼성색들, 눈물, 콧물, 뭐, 침까지. 참 우리 좋은 민족입니다. 우리나라가 뭐든지 참 열심히 하는 나라. 이랬던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서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참 감사하기도 하고, 참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포항서 아침에 오니까 좀 일찍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배가 좀 고픕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이렇게 한번 생긴 걸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어머니들 이런 거 해보셨나요 혹시? 예. 연애할 때는 종종 이런 걸 해준다고 합니다. 뭐 이런 도시락은 뭐 오므라이스를 어떻게 먹겠어요? 여자분들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남자들은 얼마하겠습니까? 근데 이건 연애할 때 이야기합니다. 결혼해서 사이가 좋을 때 얘기해요. 그럼 사이가 안 좋거나 연애가 좀 식으면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했더니 이런 요리를 해준다네요. 이 요리 이름이 뭔가요, 이거는? 예, 생선초밥이죠. 주먹밥 좋아하시죠? 좀 전에 주먹밥 참 좋아하는데, 이런 주먹밥도 좋으신가요? 네. 이게 이제 사랑이 식으면, 또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식으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포항제천고등학교 온 아이들은 이렇게 저렇게 전국에서 모여드는데 실제로 와서는 생활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만족도가 이전하고 이후하고 되게 좀. 그래서 A전형이라는 게 저희 전국 단위 아이들인데 그 중에도 또 좀 까다로운 아이들 여학생들 대상으로 물어봤어요. 올해 5월달에 물어봤는데 지금 이런저런 항목으로 만족과 매운 만족의 응답률이 높습니다. 요즘 애들 거짓말 안 하거든요. 싫은 선생님이 싫다고 바로 표현을 해버리는 아이들인데 답을 이렇게 해줬으니 이부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한번 왜 이렇게 응답률이 높은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학교 전경이고요. 세 가지 교훈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학교는 81년도에 개교를 했고 지난 3월에 37회 입학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자녀가 또는 여기 학생들이 오게 되면 38회가 되겠죠. 저희 학교가 이제 지방에 있고 또 이 호랑이 꼬리 끝에 있으니까 조금 관심이 혹시 없으시면 잘 모르실지도 모르지만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이런저런 자랑을 하고 싶은데 시설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교육 환경이 아까 보신 대로 너무 안전하고요. 여러분들 염려 안 하셔도 되고 백지에 아이들 보내서 어떻게 하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선생님들이 탁월하십니다. 전국 각지에서 좋은 선생님이 오셨기 때문에 수업이 너무너무 잘 정말 아이들에게 유익하고 그 다음에 학교 중심의 아이들이 학생 활동이 참 다양합니다.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선후배 관계, 학교 폭력, 제일 없습니다. 멀리서 이제 자녀를 보내신 입장에서는 아마 제일 먼저 아이들이 생활하는 것이 좀 궁금할 것 같아서 기숙사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한 학년 100명씩 현재는 300명 수용하는 이 청암이라고 하는 고 박태준 회장님의 오늘 가서 이렇게 지금 본부입니다. 4인 1실로 생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도서관이 참 잘 되는 것이 1인 1실이 한 칸씩 다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전체 열람식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저기 책들을 얼마든지 가서 보고 또 동아리별로 활동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도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공부하는 모습이고요. 기숙사에 또 아이들이 오면 그냥 이게 저희가 방치하는 것이 아니죠. 학습 멘토링이라고 해서 또 필요한 부분에는 이렇게 도움을 좀 계속 주고받고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물론 또 토요일마다 또 때로는 이렇게 활동도 다양하게 하고요. 그래서 애들이 포기하는 외로움이나 이런저런 부분에서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저희가 늘 보통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나서 정규 수업 이외에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좀 구비된 활동들이 있는데요.
현재 같으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저런 활동들이 뒷받침되고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기 때문에 아마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서도 저희 학교를 아마 좋게 보시고 입시에 있어서 저희가 괜찮은 결과들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학년이 일단 입학을 하면 정규 수업 이외에 지금 1학년 2학기서부터 ITP라고 하는 과정을 저희가 만듭니다. 또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거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기르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인데요. 수학과 과학, 또 영어 같은 경우 이제 원서로 수업을 하고, 저희 인근에 이제 포항 공대가 있으니까요. 필요하면 공대 실험도 같이 겸하면서 일정 기간 교육하는 활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러 동아리나, 이런저런 특강과 이런 교육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은 잠시 이제 다시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학년에 오면은 이 ITP 과정을 조금 더 심화하고 확대 보충해서 ATP라는 과정을 받습니다. 이것도 잠시 뒤에 설명을 뒤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학년에 오면 대학교 실증 면접을 준비하고 또 학기 공부한 부분을 정리해서 자신의 전공에 따라 수시와 또는 전시에 응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ITP라는 것은 수월성 교육인가요? 저희들 현재로서는 이제 1학년에 2학기에 시작이 되고요. 아무래도 성적이 조금 상위권 학생들, 많게는 150명, 180명까지 그런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연과학, 사회과학을 교류로 통합 또는 융합해서 공부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연구 과제가 나오게 되고 그 부분을 저희가 학생부의 전 과정을 다 올려줍니다. 그래서 아이들로서는 참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실력을 갖추었습니다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ATP 과정은 현재 2학년 경우에 ITP를 좀 더 심화한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20개 팀에 140명 학생들이 지금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학, 물리화학, 생명과학 또 이렇게 인문과학 해서 지금 총 17차시 한 번 모일 때 4시간씩 공부합니다. 그래서 전체 이런 활동 과정과 또 마지막에 가서 보고서가 나오고 또 그런 내용을 발표하고 또 거기서 일어난 모든 과정들이 학생들의 기재가 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ITP와 ATP는 솔직히 이제 와서 좀 이렇게 이런저런 공부를 감당할 수 있는 조금 우수한 학생들이 아무래도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또는 관심 분야에 조금 멀어진 학생들 이런 경우는 개인 연구라고 해서 인디비주얼 리서치라고 해서 IR이나 PR, 팀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그 목표 또는 전공, 진학에 맞춘 주제를 선택하고 그런 부분에 역시 심화 학습을 이루어서 결과를 만들면 역시 그 부분을 학생들에 기재해주는 그래서 ITP와 ATP를 보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들이 뭔가 자기가 관심 분야가 있어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건 틀림없는 거죠. 이제 ITP, ATP 또는 IR과 TR이 전체적으로 좀 성격이 수학과 과학이 조금 중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인문학 내지는 인문계가 조금 문과인 경우에 뭔가 좀 허전하지 않겠나 이제 그래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저희가 이제 모기업이 포스코이다 보니까 포스라는 이름을 달고 인문학 중심으로 또 인문계 중심으로 지금 성행되고 지금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크게 지금 5가지 그리고 한 개를 더 포함해서 6가지가 있습니다. 포스문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제 모의 유연제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 학생들이 이제 조별을 또 사무국을 이루어서 영어로 다 진행하고 하여튼 정말 모의 유연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티스라고 하는 이제 교내 모의 재판 대회가 있고요. 포스데이트는 지금 학급별로 토론 대회를 하고 또 그런 것이 연말에 또 결승이 있고 그래서 수시로 아이들이 이렇게 상대방과 이렇게 토론하는 훈련들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애들이 지방에 있다고 해서 말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또 부러지게 너무 잘하고 아무튼 참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테드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렇게 알듯이 이런 것을 학교 내 전목에서 포스테드라고 해서 3년, 4년째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별히 교내 대회를 거쳐서 저희 같은 재단에 있는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와 광양제철고등학교 합해서 연말에 연합대회를 합니다. 네, 이런 사진들이 제 활동 모습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모의사업경진대라고 해서 이 부분이 또 인문학에서 또 요즘 각광을 받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책을 그냥 읽기는 좀 힘드니까 이런저런 페스티벌을 만들어서 국적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문계에서 4년계까지 이렇게 다 활동을 열심히 한 가운데, 또 하나가 이제 학교 전체로 또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벌써 저희가 졸업생들이 각 분야에 많이 나가 계셔서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5월달이면 저희들이 초청을 받아서 올해도 한 30여 명, 40여 명이 오셨거든요. 아이들의 그 희망하는 클래스를 따라서 이제 수업을, 전공 또는 진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좀 관심과 또 꿈을 키우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가을에는 부모님들도 초청해서 학교에 한 번씩 모셔서 이렇게 특강을 진행하고요. 아울러서 이런저런 주변에 이제 여러 공대나 또 주변 여러 대학이나 또 전문 집단들이 저희가 있습니다. 포스코의 연구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좋으신 분들을 또 모시고 이렇게 진로 특강도 합니다. 원래는 여러 가지 또 활동들이 많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런 활동들을 쭉 진행한 결과 저희가 이제 이룬 교육적 성과라고 할까요? 그 결과도 한번 보여드리는 것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학교에서 서울 주요대학에 지나가는 일단 저희 학교 1번의 그 수시로 봤을 때는 본교 저희 학교의 내신으로는 자연계 인문계는 2.5등급, 자연계는 3.5등급까지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꿈도 못 꿀 이야기죠. 왜 이런 이야기가 가능한가 하면 좀 전에 보셨던 여러 다양한 활동들이 학생 구상이 잘 담아있고 또 실제로 아이들 만나봤더니 실력이 출중하고 그래서 이제 대학도 이렇게 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울의시대를 기준으로 할 때 정시로 혹시 진학을 하게 되면 저거는 이제 수시로 수능으로 나와있는 등급이죠. 1.5등급 안까지. 그리고 이제 밑에 서성화를 포함한 여러 학교들이 실제로 이 정도 선에서 저희가 합격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해 같은 경우는 서울대 지금 32명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 연세대 21명, 고려대서 23명까지 이렇게 해서 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저희 학교가 이제 좀 전에 보셨던 교육 활동이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아이들의 실력이 틈틈이 잘 가져진 가운데, 아무래도 수시가 조금 강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내일 정시도 무시 못할 숫자죠. 물론 이송에는 서울대를 기준으로 하면 그 32명 가운데 2명이 재수생입니다. 32명 중 2명이 재수생입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에 재수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숫자로 잡히는 어느 학교든 다 똑같이 재수생은 포함됩니다만 저희는 재학생 비용들이 월등히 없습니다. 자, 이걸 미리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이 학교에 들어오려면 입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절차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분위기도 바꿀게요. 제가 금방 뭘 하고 보여주다가 말았는데 옆에 분하고 한번 게임을 하시고 있습니다. 정신 얘기를 하면 제가 보여드리는 그 글자를 색깔로 보시지 말고 좀 말 잘 못해요. 색깔로 보시고 한번 말을 해보셔야 됩니다. 먼저 한번 오른편 분이나 왼편 분 먼저 시도하고 한번 해보세요. 색깔을 보고 읽으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실랍니까? 자, 준비, 시작.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내가 이것들은 이게 순식간 눈만 더. 자, 한번 빨리 한번 도전해보세요. 자, 준비, 시작. 네. 서울에 계신 분도 저 지방분하고 별로 안 다르네요. 자, 어쨌든 정신을 조금 잘 차리셔서 들으시면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이제 입학 요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A, B 전형으로 이제 모집을 하는데 A라는 것이 전국 단위 내신 성적을 가지고 뽑는 자기주도 학습 전형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해당되는 것은 전국 전형의 지역에 100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포항 지역도 이제 인구 전력 현상이 당연히 있어서
중3 아이들이 한 1,400명 정도가 줄었어요. 포항에. 그래서 학급 수가 원래 13학급이었는데 저희 학교도 이제 내년부터는 12학급이고 하나급에 31명 기준으로 총 372명을 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서울 지역에서나 여러 전국에서 여기 100명의 모집 인원을 보고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저 인원은 지난해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원서를 받아보니까요, 전국에서 248개교에서 364명이 지원을 했더라고요. 학교가 굉장히 다양하고, 전국에서 저희를 알고 있는 곳이 참 많다, 이렇게 반성하는 자리입니다. 남학생 기준으로 10명이 지원했는데 2명이 합격했고요. 여학생은 3명. 경기도 지역에서는 남학생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학생이 5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지역 안배를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원서를 낼 때에 이런 학생부 내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가리고 하기 때문에 뽑아보니까 저렇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뭐 잠깐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설프게 공부하겠다 싶어서 뭐 이렇게 내려오시는 분들은 큰 부담입니다. 입시 결과도 보셨지만 공부의 양도 뭐 빡빡할 뿐더러 애들 실력도 뭐 탄탄합니다. 그래서 정말 큰 각오를 갖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라야 또 와서 잘 버티고 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A 전형 먼저 말씀을 좀 다시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중학교 교과 성적 160점을 만점으로 하고요. 그 가운데서 혹시 무단결석이 있다면 여기 0.2를 감안한 방식으로 160점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이제 1단계를 거쳐서 이제 면접 대상으로 뽑은 학생들 이제 2배수를 뽑는데요. 뽑아보니까 2배수 안에 벌써 뭐 하긴 원서는 학생들 대부분이 그랬지만 다 A였습니다. PPT가 안 넘어가는데요. 이거 좀 봐주시려니까. 예, 됐습니다. 자, 이게 160점이라는 것이 어떻게 산출이 되느냐 하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중에서 수학과 영어에 좀 더 가중치를 두고 25% 반영합니다. 그리고 이제 1학년 2학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3학년 1학기까지 4개 학기를 반영하거든요. 각기 25%가. 근데 혹시라도 이제 자유학기가 있거나 성적이 뭐 없는 학기라면 그것을 빼고 3개 학기, 그래서 33.3% 고르게 반영해서 저희가 160점을 산출합니다. 예체능 과목인 경우는 C가 있는 경우에만 개당 0.15를 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술과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단계 커트라인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저는 합격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그 점수를 산출하는 방식인데, 좀 전에 보셨던 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160점을 산출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2단계를, 이제 1단계 서류를 160점을 낸 경우에 저희가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보는 것이 서류와 면접을 보게 되는데, 서류라는 것은 학생들의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리고 면접은 익히 이제 아시는 대로 말 그대로 면접인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서류 20점, 면접 20점에서 총 40점, 앞서 교과 성적 160점을 합하여 200점 만점으로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평가합니다. 자기소개서 20점이라 하는 것은 4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각 5점씩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잠시 뒤에 뒷 화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기소개서는 저희가 이제 받아서 2명의 선생님이 한 조가 되어서 평가 항목 아까 4개를 4가지의 척도에 따라서 매 단계로 A, B, C, D로 평가를 하는데요. 그래서 무엇을 평가하는고 하면 첫 번째 이제 지원 동기 그리고 진로 계획이라는 항목 속에 저희 학교가 이제 세워지게 된 포스코 교육보국이라는 정신 아래서 자주인, 창의, 도덕인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근황 이념입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오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맞추어서 저는 이런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를 지원합니다라는 그런 목적의식이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자, 그리고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앞으로 지나기 위해 저는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싶습니다. 또 할 계획입니다라는 진로 계획이 잘 드러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목은 자기주도 학습 과정이라고 해서 중학교 3년 동안 자신이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해서 실제로 학습을 진행하고 그 뒤에 결과와 평가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이 잘 드러나도록 그래서 학생들이 교육과정 속에서 뭐 진로 활동했던 동아리 활동을 했던 아니면 공부를 했던 간에 그런저런 부분들을 잘 일목요연하게 또는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도록 기록해 주는 것이 여기에서 보는 항목입니다. 아울러서 여기서 또 크게 보는 것은 독서 영역인데 저희가 이제 책의 권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뭐 올라갔으면 지금 책 제목만 이렇게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을 한 권 택해서 그 책을 통해서 자신이 그 전과 그 이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공부의 방향이나 그 깊이는 어떻게 조금 더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뭘 깨닫고 알게 됐는지를 소상하게 적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파트 인사업무 영역은 주로 이제 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나눈 배려 또는 상호 존중, 뭐 갈등을 해소했던 그런 부분들 잘 드러나도록 적으면 저희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대로 모호하게 서술하셔서는 곤란하겠죠. 뚜렷하게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또는 무언가 한 단락을 읽었을 때 이게 이런 이야기구나를 전달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방식이 있으면 평가하는 저희로서는 정말 그 학생의 능력을 잘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당연히 작성을 하는 것이고요. 표절 검색이나 유사도 검색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이상이 되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감점 혹은 크게는 불합격까지 저희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영어 인증 점수나 또 기타 여러 가지 경시대회 또 뭐 이런 입상 실적이나 영재 교육원에서 교육받았던 내용들까지 혹시 기재가 된다면 저희 역시 0점으로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뭐 글 자기소개서 속에 부모님의 어떤 그 경제적인 지위나 어떤 직장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본인의 학교 이름이나 또는 본인의 이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드러나서 평가의 객관성을 좀 방해한다 싶을 때는 그 해당 항목 100점에 10%를 감소합니다. 전체 띄어쓰기 생략해서 제외하고 1500자리 기준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자, 아까 일부분은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씩 예시를 잠깐 보여드리는 것이 뭐 이런저런 설명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잠시 보여드립니다. 네, 이런 이제 항목의 1번에 맞추어서 자기소개서를 적을 때는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린다면 이 학생인 경우는 어떤 미라클이라는 책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이제 한국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와 또 거기에 맞춘 포스코의 그 당시 경제 부분에 있는 나라를 좀 새롭게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취지를 알고서 뭐 자신도 나라의 일익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제 뭐 외교관으로서 이렇게 활동하고 싶습니다. 또 학교에 들어오면 이런저런 분야를 저는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계획을 적었거든요. 이제 하나의 뭐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이제 밑줄 친 저 빨간색처럼 미국에 가서 부모님을 다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를 적게 되면 몇 년 중에 우리 집을 좀 삽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예를 들면 교수나 뭐 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조금 곤란하다. 자, 이제 2번입니다. 2번은 그 중학교 3학년 과정 전체에 통해서 본인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했던 그 과정들이 잘 드러나도록 적어달라. 이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독서 활동을 요구했는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당연히 방향을 맞춰서 적으셔야 되죠. 독서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번을 택하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의 예시를 보면요. 과학인 경우에 어떤 학생은 광합성을 배우고 난 뒤에 이런 책을 또 읽고는 이 광합성이 식물만이 아니라 조류에도 아마 일어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광합성 발견이 따르는 그 과정들을 자기가 연구해보고 조사해서 발표했다. 지금 그렇게 되었고요. 어떤 학생이 국사 가운데 흥선대원군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연계를 조금 심화해서 확장했습니다. 또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거는 이제 제가 단락 부분을 좀 잘해달라는 뜻으로 이제 하나를 샘플을 가져온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글을 쭉 적어갈 때에 학생은 스스로 막 뭐라고 적는데 실제 읽을 때는 뭔 소리인지를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항목마다 이렇게 단락을 잘 구분해서 적게 되면 조금 저희도 읽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학생인 경우는 슈퍼박테리아를 공부하고 이런 거를 조금 더 실험과 연결해서 좀 더 공부를 심화시켰다 했고요. 그리고 수학을 배우고 난 뒤 야구와 축구로 이렇게 그 공부를 더 응용 적용했다 이런 과정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밑에 마찬가지로 또 바이러스 이야기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자기 공부하는 과정과 읽고 난 책 이야기까지 쭉 해서 마지막에는 책 한 권을 딱 읽었는데 바이러스를 읽고 나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역지사지 마음까지 배웠다고 하니까 저희도 관심이 생기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아이들이 자기소개서를 그럴듯하게 썼지만 실제로 뭘 어떻게 했는지는 이제 면접에 가서 저희가 이제 질문으로 통해서 확인합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이야기가 허술하거나 영 아닌 소리 하면 자소서가 거짓말입니다. 봉사활동 경우입니다. 네, 좀 전에처럼 이런 부분이 드러나도록 주로 이제 자기 인성을 봉사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이제 하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예시가 하나 더 명확합니다. 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도록 적어주십사. 이제 그렇게 문제 속에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이제 부산에서 온 학생인데요. 영두사공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무료 급식소를 방문해서 그냥 이제 음식만 달라고 나눠준 게 아니고 거기에 오셔서 음식을 받아가시는 분하고 아마 인사가 있고 이제 말을 좀 할 수 있는 사이가 됐나 봐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렇게 요즘같이 더운 여름철에 음식을 설령 좀 받아간들 그 어디서 보관하면 어떻게 드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저런 사회복지라는 걸 펼칠 때에 좀 필요한 기술들이 뭐가 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 줄친 것처럼 냉난방 문제나 음식물을 보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했다고 하니 참 뭐 봉사 좀 잘하는 것 같죠. 자 이제 이런 부분으로 이제 내용이 좀 드러나면 저희가 이제 호기심이 생깁니다. 자 이거 저기 브리티시 에어라인 또는 에어웨이라에서 런던에서 글씨 잘 안 보시죠? 싱가포르인가요? 이게 지금 항공사 광고 사진인데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노선을 이렇게 그렸는데 자세히 보니까 뭐죠? 자세히 보니까 아주 아름다운 여인의 문석 같습니다. 지금 왜 저래 있어요? 네, 편안하게 주무시면 안전하게 저희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 예. 포함 수준이 좀 높죠. 자, 이거 하나 다시 좀 도전을 해보시겠습니까? 이것도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업체에서 이제 광고하는 거예요. 어떤 업체, 어떤 이 사업을 하는 곳에서 광고했을까요? 네. 원래 본게임은 이게 아닌데. 자, 어쨌거나, 예, 이거 뭘 광고하는 것 같습니까? 혹시 영어를 조금 잘 익숙하게 아시는 분들은 좀 있죠. 뭔가 Weight Watcher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너무너무 관심 있어 하는 거잖아요. 다이어트 업체입니다. 네, 들어갈 때 저문으로, 나올 때 이문으로. 자, 여러분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좀 다르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자기를 잘 표현해야 됩니다. 그게 곧 면접에서 필요한 기술이거든요. 자, 면접이라고 그렇습니다. 면접은 전체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과 성적 160점과 서류 20점을 포함 180점이 이제 딱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막판 승부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원하는 학생들을 2배수를 뽑고 그 외에 떨어진 학생들도 전부 다 A였다고. 그럼 160점 이제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무슨 작가도 아닌데 무슨 뭐 사실 거기서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구하는 항목들이 다 있으면 저희가 감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결판이 나느냐는 솔직히 여기서 면접에서 결판이 납니다. 자, 이제 면접에서는 하나이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세 분의 선생님이 15분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간 피를 말리죠. 사실은 15분간 애들하고 얘기해버리면 실력 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잘 하고 오셔야 되고요.
묻게 되는 항목은 자기소개서와 학생부를 바탕으로 저희가 문제를 뽑습니다. 그리고 제 전체 면접 대상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은 질문인 거죠. 그럼 이제 같은 질문의 대답을 어떻게 했는지는 금방 또 나겠죠. 그리고 이제 학생에게 개별화된 개별 문항이 따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 시간에는 저희가 교과 지식이나 시사적인 부분이나 상식을 묻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수학을 이걸 풀어보아라, 아니면 뭐 영어 빈칸 여기 뭐 들어가니 뭐 이런 걸 묻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교과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질문 자체는 간접적으로 들어가지만 아이들의 말 속에서 벌써 교과적 지식이 나올 수 있도록 질문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학생부 사에 너가 뭐를 연구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땠어? 뭘 연구한 거야?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뭐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다시 그 질문에 또 물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 그거는 예를 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니? 그러면 이제 지가 공감이 확실하면 이제 그 대답이 좀 나오는 것이고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세 분이서 15분간 공통 질문과 좀 심화된 질문을 합니다. 언어의 유창성보다는 그 내용이 진실한가, 그리고 그 깊이가 있는가를 확인하는데요. 말은 조금 오해가 될 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이 분명하고 공부를 똑 부러지게 하나에는 말도 유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순서를, 우선순위를 보는 거죠. 말이 유창한 걸 보는 게 아니라 내용이 얼마나 있는가를 듣는데 그걸 들어보면 아이가 말이 유창해요. 물론 연습도 많이 했겠죠. 자, 이제 논리력과 창의력, 그리고 이런저런 부분이 있고요. 혹시 이제 저희 학교를 설명을 들으시고 이제 한번 지원해 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학생부를 면밀하게 잘 보고, 아, 나는 3년간 이렇게 지나왔구나를 먼저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 공부한 교과 내용, 읽은 책, 아니면 자기 관심 있게 좀 활동했던 모든 내용들을 이제 면밀히 한번 되짚어서 거기서 일어났던 모든 과정들과 느꼈던, 발전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리를 하셔서 어떤 질문이 들어가든지 여러분 이제 답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 연습은 사교육에 도움을 받으실 거는 없는 거고요. 집에서 가족들하고 하실 거예요. 아빠가 엄마가 물어보고 자꾸 연습하면 벌써 몇 개월이나 남았는데 아직 자꾸 하다 보면 뭐 빠져나갈 질문이 있겠습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내용은 좀 전에 얘기와 같고요. 자, 이제 마무리해 갑니다. 저희가 이제 동점자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면접 점수를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요. 그 다음에 서류, 1단계 성적, 1단계 성적 중에도 3학년 성적을 먼저 두고 이렇게 순서를 밟아서 저희가 우선 합격자를 가려냅니다. 혹시 이렇게도 안 드러나면 입학전형위원회에서 따로 별도의 기준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제 돌아가셔서 컴퓨터를 열어보시면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이제 입학요강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올라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양식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21일, 내일을 기준으로 이제 모든 입학요강을 저희가 공지를 하고요. 원서 접수는 10월 23일에서 25일까지, 월, 화, 수. 그러니까 혹시라도 서류나 이런저런 부분들을 이제 원서 접수는 이제 인터넷으로 합니다. UA를 통해서. 서류를 이제 자기소개서나 이런 부분 제출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또 이제 입학 요강 전형 기준에 따라서 또 다르게 제출해야 될 서류가 있을 때는 10월 25일 수요일 5시까지 도착하는 곳에 하나여 접수받습니다. 예, 물론 그 기간 전 단계에 준비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시간은 이렇게 해도 촉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단계 발표는 31일 날 하고요. 실제로 면접은 11월 24일, 25일 거리를 감안해서 저희가 이제 면접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는 11월 30일 금요일 날 발표하고 바로 다음 날 예비 소집을 하게 되겠습니다. 혹시 오늘 제 설명을 들으시고 그래도 좀 뭐 미흡하다 내지는 우리 아이는 이러한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우리 서울지역 학부모님 앞으로 한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려! 네. 제가 2년을 연속 학부모 대표로 해갖고 인사해서 오늘 2학년 대표는 놈들한테 또 다시 전해주네요. 저는 인사하겠습니다. 3학년 저희 제출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임준래 학생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그 2년 연속은 자리가 꽉 찼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아까 홍보부장님 말씀드리는 것처럼 조금 안 섭섭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저희 아이나에서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 아이는 이제 수의중학교, 강북에 있는 수의중학교에 나왔는데요. 전교 1등을 하겠다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왜 포항제출고를 갔느냐. 근데 아이가 이렇게 저기 고등학교를 다 조사해보더니 자기는 무조건 포항제출고만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멀리 있는, 그래서 저만 모르는 너무 멀리 있어서 안 된다. 그랬더니 뭐 청호고 정말, 그 다음에 청호도 멀리 있지만 상상고 다 모든 학교가 뭐 다 멀리 있잖아요. 좀 쓸만한 학교, 좀 괜찮은 학교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도 자기는 포항제출만 가겠다고 해서 일단 보냈어요. 근데 처음에 갔더니 성적이 너무 낮게 나와서 너무 실망했거든요. 이래서 저는 정말 실망도 하고 아이한테 너 왜 공부 안 했니 했더니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애들이 너무 잘하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래? 그렇지만 너가 좀 더 노력해보자 그런 마음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지금 이제 고3까지 되고 사실은 중간에 전학도 생각했어요. 거리도 멀고 아이가 아프다 할 땐 기계에 가서 도와줄 수도 없고 굉장히 좀 엄마 마음으로서 굉장히 많이 속상했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 3남매 중에서 막내여서 좀 더 예쁘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두고 싶은 마음이 많았었는데 이제 일단 저희 예를 들게 좀 장황하게 기는데요. 그런데 지금 3학년 현재까지 보니까요. 왜 얘가 포항제출고 고집했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포항제출고에서 이런 말이 있대요. 나는 어디 안 가도 돼. 내 친구가 갈 거니까. 이런 그만큼 주위의 친구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영리하고 정말 꼭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인성까지도 좋더라고요. 저희 아이 생일 때 선물을 받아왔는데요. 바구니, 배추, 무 이런 거를 받아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 학교가 주위에 PC방이나 그런 게 전혀 없고요. 마트 하나만 있어가고 애들이 선물을 뭘 해줘야 되는데 할 게 없으니까 그걸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저희 어머님께 시어머니께서 오자마자 바로 물김치를 담았습니다. 그런 일화가 있는데 애들이 굉장히 인성이 좋고요. 공부를 떠나서 정말 진정한 친구들을 많이 만난 거는 괜히 부당한 복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성적은 어떠냐 궁금하죠. 얘는 점점점 올라갔어요. 점점점 올라가서 지금 3학년 현재 또 내신은 조금 섭섭하지 않게 나왔고요. 수능 이렇게 모의고사 보고 계속 1등급으로 다보종 전감으로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 아이들 자랑 같지만 이 방금 포항제출을 보내면 충분히 어머님들이 아이가 원하는 대로 보내면서 아이가 이제 보니까는 성격도 굉장히 얘가 이제 전교 1등을 졸업했으니까 잘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막상 가보니 너무 잘하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얘가 굉장히 겸손해지더라고요. 겸손해지고 그러면서 주위의 친구들이 다 열심히 하니까 자기도 똑같이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자사고를 보낼 걸 아니면 서울 일반으로 가서 그냥 전교권에 놓을 걸 왜 보냈을까 굉장히 후회했는데 거기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제가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났고 그야말로 얘가 겸손을 배웠다는 거 그걸 정정히 저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 2학년 대표 어머님께서 제가 포항제크로 오세요 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외쳤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포항제크로 오셨다고 제가 지금 가운데 저랑 똑같이 파란색 옷을 입으신 어머님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보더니 어떠냐 그랬더니 선배님 말씀 듣기 잘습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희처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포항제 톨보로 오세요. 자, 포항제 톨보로 오세요.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성산중학교에서 입학했습니다. 저는 경기도 광명 철산중학교에서 포항제철고 입학했습니다. 저는 여기 가까운데 봉영여자중학교에서 입학을 했고요. 2학년 대표고 저기 서방현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아마 합격해서 보내시고 나면 제가 좀 더 드릴 말씀은 따님이든 아드님이든 걱정은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1학기 지나고 나면
정말 잘하고 아이들도 너무 좋아해요. 저희 딸들도 그러고 주위 아이들도 그러고 네, 제처럼 온 거를 너무 좋아하고 또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너무 그 좋게끔 우리 그 생기고 쓸 수 있게끔 대학교 가면 그것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할 수 있게끔 학교에서 많이 방문해 주시니까 보내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네, 저는 1학년이고요. 경기도 고양시 정발중학교 졸업했습니다. 저는 1학년이고요. 서울 마포구 홍대부속여자중학교 졸업했습니다. 저희는 2학년이고 영등포 양화중학교 졸업했습니다. 2학년이고요. 광명시 소아중학교에서 입학했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해 경우에 한 200여 명을 합격을 이제 1단계에서 했는데요. 예, 금방 말씀하신 대로 뭐 성적이 A고, 그 다음에 뭐 결석조차도 없고, 그러면 일단 동점자가 있으면 저희가 다 처리를 해야 되겠죠. 일단은 2배수를 뽑습니다. 2배수 안에 뽑을 때 끝에 만약에 동점자 발생하면,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거의 다 A라는 A 학점에 분들이 신청하신다고 하셔서 네네. 그러면은 뭐 거의 지원자가 400명이면 거의 다 A면 다 동점이 아닌가 400명을 다 뽑는다. 네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중간에 그 기숙사 지금 일단 정해진 것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외출이 되어 있고요. 외박이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아이들 필요에 따라서는 담임선생님하고 얘기해서 먼 거리지만 집으로 공부하는 애들도 있고 그 부분은 뭐 하여튼 그 형편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지금 저희가 이제 3학년을 기준으로 하면 계속 이제 뭐 수업은 없는 대신 이제 자습이라는 형태가 있고 그 속에서 특강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학습 동아리가 있고 또 아까 ATPI, TV 과정도 방학 중에 주로 되게 많이 시간을 뭐 평소에 뽑기를 해드니까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아니요, 1년 방학 중에는 이번 같으면 저희가 2주간 여름 방학을 하는데 1학년 같은 경우는 앞에 한 주는 수업이 완전히 없고요. 뒤에부터 이제 거기서 공부하고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한 분 정도만 더 질문을 받을게요. 뒤에 기다리세요. 이제 앞서 제가 제 연락처를 적었는데 저하고 따로 한번 연락을 하셔서 시간을 잡으시면 그냥 오셔서 보시면 학교 건물 정도밖에 볼 수 없으니까요. 특별히 다음 주가 제가 방학입니다. 네네, 얼마든지 보셔도 돼요. 네. 혹시 뭐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저기 어떻게 뒤쪽에 어디 뭐 있을 테니까 바로 다음 진행하시면 돼요. 본교의 위치가 어떻게 보면 울산이라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울산 동부는 굉장히 좀 방어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끝자리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영남 지역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요. 부산 지역 학생들이나 혹은 영남 지역 학생들이 대구나 경북, 울산이 대부분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작년 같은 경우도 서울, 경기에서 20여 명이 일단 합격을 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니까 현재 그 1학년에 그 재학하고 있는 박규영님께서 여기서 반갑게 맞아주셨는데요. 저는 뭐 올 때 다른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여기 왔습니다. 왔는데 고시를 보니까 또 조금 다른 생각도 들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뭔가 조금은 한번 참고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 서울 지역에서 그런 행사를 전혀 하지 않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요, 최근에 그거 잘 아시겠지만은 입시 호텔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굉장히 지금 환경적인 측면은 쉽지 않은 환경에 속해 있다는 것은 아마 학우님들 잘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입학, 요강 물론 중요합니다만 오늘 이제 본교가 어떤 학교이고
그리고 2017학년도 본교의 교육 과정의 핵심인 소위 이제 현대총고등학교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차별된 교육 과정 하나 하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역시 화두가 되고 있는 자기학습 형태가 어떤 내용들이 실시가 되고 있는지를 추구해서 학교를 어떻게 보면 좀 자랑을 좀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선택하는 부분은 학부형들의 자유의사입니다. 다만 이제 학교를 최종 선택할 때는 부모님의 의사보다는 학생들의 의사를 고려해 주는 것이 최고의 추세에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8월 정도가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전체적인 학교의 여러 가지 측면들이 교육부에서 정리가 되면 이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좀 더 여러 측면들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본교도 7월 10일 날짜로 해서 울산광역시에서 최종 2018학년도 전형 계획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맞추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는 되게 건물은요 호철보다는 일단 못합니다. 학교가 건물이 좋다고 해서 학교가 꼭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학교든 내실이 있는 학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 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림에 이제 보이는 부분들이 이 본교 지금 저쪽에 보이는 부분들이요. 본교 청원 학생 기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제가요 들어가면서 과연 이제 어떤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왔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역시 대학 입시와 관련시켜 봤을 때는 최근에는 이제 어떤 내용으로, 무슨 내용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도출해내는가, 무슨 성과를 도출해내는가. 결국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후에마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결국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요, 영어로 이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도 이런 어떤 내용을 가질 수 있도록 본교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교육을 시킬 생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결국은 이제 어떤 인재를 육성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어떤 인재들 육성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측면은 또 이제 이렇게 정돈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시대의 중심은 늘상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시대의 중심이 과연 이제 어느 쪽일까요? 한번 생각을 보시면 좀 더 이제 이해가 바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학교도요,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학교는 지역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또 학교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본교 같은 경우는 뭐 실버 학교, 이런 부분들도 울산 우리 학교 근교에 있는 동구청과 협의를 해서 이런 내용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저런 내용들을 다 종합을 했어요. 본교는 큰 파트는 이제 세 파트에서 모든 부분들을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요, 요 인간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수월성, 그리고 국제화 요 측면을 가지고 학교의 차별화된 교육과정하고요, 그리고 자기학습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본교는 이분이 이제 설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설립하셨으니까 이분에 대한 당연히 학생들이 이 내용을 이해를 하고 또 꿈과 키를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같이 오신 분이 이제 아산정교양 전공을 이분이 이제 학교에 학생들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는 절대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분의 창의, 도전, 배려 정신을 통해서 학생들이 꿈과 끼를 배우는 그런 내용으로 아산 정경학을 수업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 또 배우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내용들은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제화 인가나 수월성 그 세 파트 속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데요. 따로 구별하지 않고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등 학생들은 내년부터는 2015 교육과정이 시행이 됩니다만 제일 첫 번째가 결국 학생이 선택 교육과정이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모든 학교들이 다 벤치마킹 할 수도 있습니다. 좀 괜찮은 학교들은 모든 내용들이 요즘 다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부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교 같은 경우에도 홈페이지에 오면 여러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제일 큰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 혹은 진로나 진학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이제 이런 부분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 선택의 교육 과정이라고 적혀 있고요. 이야기를 드릴 때 모든 과목을 다, 모든 정규 과정을 다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십니다. 실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규 교육 과정에 있어서도 학교에서 공통 과정으로 학생들이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또 학생들 스스로가 선택할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반 학교하고도 굉장히 이제 차별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준도 굉장히 이제 높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선행학습 금지법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본교 같은 경우는 울산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무려 40개 정도의 강좌를 승인을 받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학생 선택형 교육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들이 지금 위에 있는 5학년 심화 과정하고요. 그 다음에 탐구교과 영역, 과목 자기 선택제 이런 부분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학생 선택형이라는 부분들이 가와 나로 이제 나누어서 선택이 될 수 있는데요. 계열별로 이 문장의 구별 없이도 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현재 되겠습니다. 자, 가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매주 화요일 7교시부터 9교시까지 3시간입니다. 3시간인데 밑에 보시면 심화과목하고요.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해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실제 이제 교육과정 속에 정규과정이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위에 보시면은 TNL 활동, RME 활동, 청원 문구 등등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학생들이 직접 선택을 하면서 결국 화요일 날 7교시에서 9교시까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교 학생들이 굉장히 좀 우수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런 부분을 또 소화할 수 있는 역량이 이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 부분은 4학기에 걸쳐서 12시간인데요. 다른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은 180단위가 이수단위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본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이 5학년 심화과정을 통해서 12단위 이상은 결국은 더 플러스 알파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TNL이나 RME 같은 전문 문구 같은 경우도 통상적으로 보면 학생들이 2명에서 3명이 한 단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한 분, 그리고 학생들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RME 같은 경우는 최근 학생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사고력이라든지 여러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요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대학 입시에서도 굉장히 이제 이 선호도가 많이 지금 대학이 반영하는 부분들이 실제 아마 부모님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RME를 하게 되면 논문을 써야 되는데 소논문조차도 고등학생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벅차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는 학생들이 이제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으로 TNL 활동이라든지 청원 무크 같은 경우 무크는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웹을 기반으로 하는 한국형 무크도 있고요. 우리는 통틀어서 그냥 외국 무크도 있습니다만은 청원 무크라고 총칭을 하고 그 내용을 학생들이 선택을 해서 전반기 이걸 10줄 동안 계획을 세우고 그걸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 상관 교류하는 이런 어떤 내용으로 정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학생 선택형 교육 과정이 일단 운영이 되고 있다는 설명을 제가 드렸고요. 금방 요거는 사실은 학생 선택의 교육 과정 운영보다는 제목이요. 바로 5학년 심화 과정이죠. 이렇게 학년별로 실제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은 이렇게, 2학년, 3학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거는 지금 5학년 심화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수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분이 이 철학 박사님이신데요. 대학에도 강의를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한 학생들이 물론 의욕도 좋습니다만 또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요. 많은 학교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울산대학하고요, 울산과학대학이 같은 학교 법인으로 같이 있습니다. 포항은 포스텍인데요. 우리도 포스텍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화학. 그 다음에 유니스트라는 대학교 하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있는 내용이 이제 교수 연수에서 수강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지금 전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볼게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고요. 이제 유명한 분들을 또 초청을 해서,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십니까? 저 잘 기억은 잘 안 나는데요. 이 최근에 송송 커플 아시죠? 아마 PD 분일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한테 오셔서 특강을 실시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특강도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어떤 선호도를 좋아하는 어떤 내용을 해봤으면 좋겠다,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학생들 의견을 들어서 이런저런 부분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하고요. 네. 자, 그 다음에요. 역시 지금 세 번째는요, 학부모님이나 졸업생 진로 특강도 역시 그대로 또 공부를 실시하고 있고요. 이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재능 기부라고 볼 수도 있죠. 네. 혹시 이제 본교에 관심이 계시고 본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서울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을 와서 좀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는요, 학생적인 탄력적 운영이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방학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거쳐서 하셨는데요. 우리 학교만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은 아마 금년부터 처음 실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여름이죠. 춘계는 이제 자기도 탐구 주간인데요. 이때는 학교가 완전 문을 닫습니다. 3학년이든 2학년, 1학년이든 아무도 학교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경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본교가 365일 중에 학교에서 식사를 하는 학생이 그 식당을 343일을 운영을 했어요. 365일 중에 22일 빼고는 계속 하루 3씩 세끼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측면의 어려움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께서 원래는 이제 이런 부분들, 결국 자기도 탐구학습 주관이라는 부분이 학생들이 자기도 학습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좀 많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학생들에게 주관을 설정을 하고 선생님들도 역시 같이 이 탐구 주관을 설정을 해서 여러 측면의 준비를 하고 또 계획을 하고요. 잘못된 부분들을 희정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학생들은 해외 GLS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또 해외 나가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예는요,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인데요. 실제는 그 3학년들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역시 2주 동안 학교 완전 문을 닫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보충 수업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했던 부분에 있어서 밑에 이제 보시면 그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학습 주관을 운영을 해서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지친 몸과 마음을 조금 더 다시 추스려서 좀 더 전진을 하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보시면은 장학금 관련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장학금은요, 개인당 공교 학생들에게 1인당 한 70만 원 정도요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다 주느냐 묻는데 다 안 줍니다. 15%만 받습니다. 15%가 나눠 받습니다. 그래서
6학기를 학교에 있으면서 한 번도 선택이 안 되면 글쎄 뭐 어떨까요? 기분이 별로 안 좋겠죠. 15%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장학금 요건 교내 현대 중공업에서만 주는 장학금입니다. 기타 장학금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주는 장학금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장학금은 전국에서 가장 액수가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게 받는 학생은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 하더라도 외부 장학금 뭐 500만, 1000만 원 받는데 학교에서만 역시 한 학기에 한 500만 원 가까이 받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크게 성경면허, GLS, RN이, 가정원수, HC, 독서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열심히 하는 건 다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그 중에 지금 여기 아까 조금 전에는 이제 차별화된 교육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학생들이 또 활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국내외 체험 연수 활동에서 글로벌 스칼라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되어 있는데 원래 이 프로그램은 저작년까지입니다. 미국에 있는 포틀랜드 주립대학에 여름 방학이 되면 25명씩 늘상 보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국내외 국외에서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제출하면 그 프로그램을 심사해서 난 미국 가고 싶다. 어떤 내용인데 적합하다. 그러면 학교에서 너희들이 갈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물론 갔다 오면 당연히 수행 체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돈 다시 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국내외 체험 연수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좀 더 강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깥에 나가면 자기들끼리 나가면 여러 측면의 눈들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정돈이 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월 달에 시작을 해서 실제는 이제 준비를 해서 학생들이 언제 가느냐, 올해 간 친구들이 이렇게 지금 일단은 5월 달 아까 자기주도 탐구 기간이 있었죠. 그때 이제 나가는 친구도 있고 여름 방학 때 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친구들 지금 이름은 지금 중간에 지금 적혀져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저쪽에 3등에 있던 학생도 있죠. 윤별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 친구는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스위스, 독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갔다 왔는데요. 실제 그림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친구는 이제 프랑스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 친구는 그 지금 출판사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갔다 와서 국내 출판사하고 독점 계약을 해서 갖다 책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이 현재 서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아마 보시면 프랑스에 가는데 한복을 입고 갔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엄정빈이라는 학생입니다. 현재 3학년이고요. 작년에 갔던 친구입니다.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이 친구들 현재 지금 제일 끝에 저 왼쪽에 있는 친구가요. 윤별파입니다. 부산 친구고요. 그래서 유엔에 이제 갔던 금년에 이제 2학년들인데요. 다녀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보내게 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독서 클라인북이라고 이제 본교에서 또 하는 독서 활동은 독서 능력 대학은 대학 입시뿐만 아니고요. 자기 삶을 풍성하게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번 정도 12월 16일 날 끝납니다. 한 번 할 때마다 4시간씩 독서를 합니다. 본인은 4시간 하면 책 몇 페이지 정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4시간. 50페이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 4시간 하면 대략 200페이지에서 300페이지 정도. 장시간 독서하는 역량도 키워줍니다. 물론 독서 전담하신 선생님이 도서관에서 지도를 다 하십니다. 이 자리가 없어요. 신청을 인원이 많으면 선착순을 받는데 도서실 앞에 가면 터치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받았어요. 최소한 13번 중에 5회 이상은 해야만 인정을 해줍니다. 독서 인정을 줍니다. 그래서 3학년들 나머지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1, 2학년들이 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1000페이지의 책을 읽었으면 어떤 인정을 주느냐 하면 이렇게 이제
금강부터 시작을 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독서산이 청운산입니다. 네, 이건 이제 우리 학교에만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만 메타를 주는데요. 이 만 메타는 대략 책 한 33권 정도, 30권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시 이야기를 가능한 줄이겠습니다만은 본교가 논술 역량이 굉장히 좋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는 논술 전형이 되게 어떻게 보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응시를 많이 합니다. 우리 학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을 가는 친구들은 작년 같은 경우는 다 논술 전형으로 이렇게 이제 학교 간 친구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많이 시켜도요, 결국은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해서 그 내용이 역량이 습득된 학생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독서는 지금도 교장 선생님이 전공이 국어예요. 되게 신경 또 많이 쓰시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학생과의 봉사활동, 이거는 많은 학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큐티인데요. 결국 학생과의 봉사활동이잖아요. 나는 영어를 좀 못해. 그러면 그 영어를 못하는 학생이 영어를 잘하는 친구에게 영어를 배우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영어를 잘하는 친구가 자기 강좌를 개설하면 그게 이제 멘토가 되고 멘티가 보통 3명에서 6명. 여기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하게 되면 일정 시간 이상을 반드시 해야만 봉사 시간을 줍니다. 1시간 이상 안 됩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물론 또 제출해야 됩니다. 주로 이제 여기 개설되는 과목이 주로 보면 이제 수학, 그 다음에 과학이 되게 많습니다. 영어는 잘 개설을 안 해요. 왜냐하면 영어는 우리 학생이 좀 잘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영향들이 왜 수학과학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아무래도 인문계 쪽보다는 자연계 쪽이 좀 많습니다. 성향들이. 예를 들면 현재 2학년 같은 경우는 인문 한 반, 자연반 5반입니다. 3학년은 인문 2반인데 인문 1반, 2반이 각각 인원이 18명씩밖에 안 돼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4반이 너무 인원이 많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3학년은 5반 또 만들어서 원래 6반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7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한 교실에 30명 이상 들어가면 좀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자율형 사립고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또 좋은 점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냥 교학 상대방, 이건 이제 학생들 역시 스스로 자기들끼리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학 상장 활동은 보통 3, 4명은 구성이 되는데요. TN이라고 해서 학생들, 이거는 5학년 심화 과정에 PTP 같은 경우는 7교시에서 9교시까지 파일이 운영이 안 됩니다만 이것은 5학년 심화 과정에 넣어서 직접 담당 선생님 한 분이 같이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로가 같은 학생끼리 모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 중에 이제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고요. 지금 이거는 그저께입니다. 7월 18일 날이죠. 그래서 여기 또 우수한 성격을 거두면 아까 봤습니다만 장학금 시청을 하고요. 이렇게 지금 정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자기 주도 활동 중에요. 또 해외 교류청 활동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원래는 10월 23일입니다. 어디를 가느냐 하면 중국과 일본을 방문하는데요. 다른 학교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면 본교는 자매 교련을 맺은 학교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학교 같은 경우는 하남 우속 중학교를 방문을 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오사카에 있는 세이쿄 고등학교와 자매 교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학교를 방문해서 한나절 이상 4시간입니다. 친구들과 같이 1대1로 이제 매칭이 되어서 그 학생들과 학교 생활을 같이 이제 공유하고 경험해보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쪽 친구들도 이렇게 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정돈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본에 간 친구들, 좀 중국 친구들이네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도 10월 23일부터 일주일 동안 방문 예정으로 지금 준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인데요. 배움 나눔의 날이라고 해서 역시 지 혼자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 잘하는 부분을 나눠주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변해가는 교육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본교에는 1학년 학생들이 울산 지역에 있는 학교당, 울산에 62개 중학교가 있는 학교당 3명에서 5명 학생을 본교로 이제 본교에서 같이 이 친구들이 이제 멘토가 되어서 신청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는 그 3학년을 냈습니다만 입시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공정하게 당연히 해야 되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2학년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이제 하는데요. 2학기 때부터 실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교를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역시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학년 학생 전원이 다 참가합니다. 그게 됐어요. 그 프로그램에는요. 자, 이렇게 친구들 준비하고 중학생들에게 여러 내용들을 같이 토론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진로 탐색 및 현대 청운의 날이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요. 진로 탐색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서울 지역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2학년이 해당이 되고요. 5월달 정도 행사를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 교수님들에게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학교를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요즘에 하고요.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로 탐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박 2일 코스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포스텍도 갑니다. 그 다음에 카시도 가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첫째 날은 저녁에 이제 현대 청운인의 날이라고 서울 그 계동 사업, 현대 중공업하고 관련이 있으니까요. 무료입니다. 그쪽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모임 행사를 같이 하는 예구식도 빌려주고요. 선배들도, 졸업한 선배들 지금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 이쪽 서울에도 많이 자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본교가 지금 자사고를 연지 포철하고 똑같습니다. 원래 현재 3학년이 13회입니다. 현재 1학년이 15회니까 딱 15년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지금 배출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원의 날까지 운영을 현재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대가서 학생들이요, 으쌰으쌰 하고 있습니다. 네. 요번에 이제 그 개동 사옥에서 선배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측면, 진로에 대해서도 같이 밤새도록 토론하는 시간을 막 가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공동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울산 사랑의 날인데요. 아무래도 지역이 울산에 있다 보니까 울산 환경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뿐만 아니고 장애우 학교도 방문하는 프로그램 같이 했어요. 지역사랑 그리고 환경보호까지 같이 1학년 학생들과 함께 나누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째인데요. 청원 힐링 콘서트라고요. 이 학생들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부모님들도 아마 그 애들 집에서 삼시세끼 힘드시죠. 우리 학교에 참 이건 농담입니다. 우스갯소리로요. 왜 보내시면 물어보면 밥세끼 거의 한 번도 안 해서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 식사는 정말 잘 나옵니다. 맛있어요. 저도 집사람보다 훨씬 학교 식당을 좋아합니다. 근데 뭐 항상 반찬이 딱 3개 이상 혹은 4개 이상 5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요. 어쨌든 그래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학교랑 숙사 이외에는 갈 데가 별로 없잖아요. 학교의 교수관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본교에는 어느 정도 많은 돈을 들여서 야외 공연장도 오픈을 했습니다. 야외 공연장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힐링 콘서트를 하는데 주로 이제 거기 가면 뭐 동아리가 갈 수도 있고요. 진짜 나는
그 팝송을 잘한다 그러면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애들은 항상 그 자리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또 들어주고 경청하는 태도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좀 활력소가 되는 프로그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뭐 로드 음악회 혹은 힐링 콘서트, 강당에서도 하고 야외 공연장에서도 지금 날씨가 더울 때는 뭐 야외 공연장을 쓰기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학교사랑 자유봉사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뭐 쉽게 말씀드리면 학교에 풀이 나죠. 그 풀도 얘네들이 뽑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그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 사랑, 뭐 꽃, 장미나무, 묘목도 심고요. 그걸 자기가 관리하고요. 나무도 자기 이름을 붙여놓은 것도 관리하고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데이라는 부분은 학교 숙소, 청원 학사라고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반드시 자기 방은 자기가 청소한다. 부모님들이 가끔씩 오셔서 청원 학사를 그동안은 청소해 주셨어요. 근데 일철 없습니다. 부모님은 절대 가서 청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장선생님이 바뀌고부터 이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기 방은 자기가 한 방에 2명씩 들어가는데요. 나도 청소를 평소 때 잘 하기를 싫어하는 학생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쨌든요. 그래서 그런 클린데이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요 마지막이죠. 보시면 이제 포트폴리오가 되어 있는데요. 뭐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란 말이 있습니다. 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그렇게 많이 역량을 쌓았지만 그 역량을 자기 스스로 종합해 두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학생부에 자동적으로 들어간 것도 있지만 최근에는 자기 활동들을 학교가 선생님이 또 기록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내용들을 학생 스스로 일단은 우리는 기록을 할 수 있도록 이 인터넷상에 정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뒀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고 언제든지 매일 인터넷상에 자기의 내용을 그 자리에서 올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결국 그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최근에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겠죠.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뭐 전 세대가 되겠습니다만은 국영수 공부만 잘하면 했는데요. 최근에는 공부도 아마 분명히 잘해야 될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지만은 그 종합전형 속에 들어있는 학습의 우위 여부는 대학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형 사립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학습에 대한 이 높낮이를 기준점을 일반 학교하고는 좀 다르게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까 포에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기 의사를, 자기 자랑을 잘 하지 못하면 절대 이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조금은 어렵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정돈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속에서 등등 또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마무리를 이렇게 해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교 오면 학생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해야 될 일인데 정돈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빨간 글자가 보일 거예요. 인사를 잘해야 된다. 그 다음 남녀 교제 엄중처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녀가 있는 곳에는 여러 측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부모님도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학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발생하는 일 중에 하나는 남녀 공학인 학교에 다니다 온 친구들은 큰 문제가 없어요. 대부분.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이제 한 학교만 다녀온 학교,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가 싶어서 찾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그러다가 이제 사실은 뭐 대부분 그만둡니다. 두는데 그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금지활동 준수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다 공유한 부분입니다. 교장선생님이 직접 다 설명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빨간 글자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 교사의 지시에 절제는 서로가 소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년부터는 모든 내용들을 소통을 한다는 측면에서 교장선생님께서도 설명을 하고 학생들이 좀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부탁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들 교제를 해야 되겠다는 친구는 우리 학교 오면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요. 학생도 물론 학생이지만 역시 부모님들도 학교에 이와 같은 내용들 같이 이제 호흡을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역시 여기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저도 뭐 수업을 하고 있고 우리 본부장님도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참 1시간 수업이 호철다만 유사할 거라 생각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잖아요.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다음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은 지금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수업의 준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학생들이 질문도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학교에 특히 이제 수학생 같은 경우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애들이 질문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순번제 질문을 운영하는 선생님도 계세요. 왜냐하면 집에 못 가는 분도 실제 있어요. 수학 같은 경우는. 워낙 애들이 질문을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질문하는데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하면 큰일 나겠죠. 모르면 잠시 좀 호흡을 몰았다가 야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내일 가자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그렇게 하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같이 이건 뭐 학교가요 학생만의 학교도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같이 호흡하는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제 협력이 되지 않으면 정말 힘들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 학교 생활에 힘들어하는 친구 중에 이제 주로 보면 아마 아실 겁니다.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혼자 노는 친구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적응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상당히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좀 상담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와서 전학 간 친구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에서 주로 오는 친구들이요. 딱 이런 측면이에요. 잘하는 학생은 아주 잘하는데 못하는 학생은 복수를 못해요. 되게 못해요. 적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못해요. 학교 수업은 난감하죠. 되게 뭐 좋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게 있어요. 부모님하고 그동안 한 번도 안 떨어졌는데 애가 떨어지면서 막 그리운 거예요. 선생님이 그 역할을 물론 해줍니다만은 이제 어린 마음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옆에 계시는 분은 차 타고 와서 통닭도 먹이고 뭐 등등 맛있는 거 차 안에서 막 먹이고 하는데 서울은 금방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전화상을 힘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얘들이 그 부분을 이제 잘 수용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어떤 애인지에 대한 성향도 반드시 이제 기숙학교에 보냈을 때 어떤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한 번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선생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전년 결과를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는 경쟁률이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높지도 않았습니다. 올해는 아마 글쎄 포철은 우리 학교보다 더 좋아서 조금 더 경쟁률이 높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경쟁률이 작년만큼은 절대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력인구 등등의 감소도 물론 영향이 가장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건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갈게요. 요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줄었습니다. 인구가 엄청 줄었어요, 학생들이. 올해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자사고 여러 측면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자사고나 특목고를 일단 입학을 시키는 데는 어떤 해보다도 조건이라면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요 서울 한번 보세요. 서울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2, 28, 16이라 했어요. 2016년도에 2017년도에 좀 17년도는 16이 16년도 28명이죠. 그래서 본교도 서울 지역이 웬만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5, 2017인데요. 서울 지금 원래 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기 지역하고요 같이 나왔는데요. 결과가 보낸 만큼 비율을 한번 보면요. 그렇게 또 높지도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지원한 학생이 좀 더 많이 더 합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예, 자, 이건요, 제가 가볍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래는 입시가요, 1단계, 2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럼 1단계는 학교 성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A, B 성취도밖에 없습니다. 출결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는 학생의 성적이 그걸 비슷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뭐로 결정이 났느냐면 요걸로 결정이 났어요. 문항이 하나 빠졌습니다. 사실 5번째 문항이에요. 그 뒤에 있습니다. 창의 문항으로 되어 있죠. 공통 문항으로 그동안 하다가 제가 작년에도 바꿨습니다. 전부 공통 문항으로 해서 그냥 저는 창의 문항으로 이렇게 바꿨는데요.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이 문항의 평가 요소는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을 보는 문제예요. SNS 사용, 효율적인 벌초, 재산 상속, 생명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생명체만 보더라도 벌써 새로운 이 창의력인데요. 부모님들의 관점에서 이 내용을 접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생각보다 답을 잘해요. 얘들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잘합니다. 근데 이제 작년의 문제보다는 올해는요, 문제의 길이를 줄이고 굉장히 짧게 하면서 원래는 대략 만약 경쟁률이 2대1 이상 넘어가면 창의 문항을 8에서 10문항까지 낼 예정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늘리냐면 변별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항이 많으면 아무래도 조금은 더 구별이 됩니다. 지금 선발에도요, 포착 비슷할 겁니다.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성경요, 다 올레이를 뽑았어요. 근데 다 그러면 잘해야 되죠. 100점부터 10점까지 했습니다. 중학교 시험 성적을 진단고사를 치는데 그게 현재 3학년이고 2학년, 1학년. 차가 굉장히 커요. 다 올레이에요, 중학교에서. 이건 뭐 우리 학교만 문제가 아니고요. 변별력을 지식적인 측면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학생들 학업 역량과 학업의 소양이라고 했어요. 학업의 역량은 지식이 안 되잖아요. 학업의 소양은 소위 인성입니다. 그렇게 하면 선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욕심이죠. 인간성 좋고 공부 잘하는 학생만 보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심은 본교도 좋은 인성이 좋은 학생을 뽑아서 더 학업 역량을 키우도록 지금 또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은 본교의 진심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그 한 문제가요, 그 다른 문제가 이거예요. 요거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문제니까 뭐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창의문항과 합쳐 작년에는 면접시간 65분 정도 면접시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담요. 어쨌든 이렇게 문항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지금 통목고 어떤 학교도 비슷할 거예요. 이 부분 차별화를 즉 이 변별을 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해하실 겁니다. 네. 자, 일정은요. 이 9월 달에요. 저희들은 지금 인터넷 원서 준비를 하는데요. 9월 말에 사전 접수를 원래부터 한번 받아볼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이 되면 바로 이제 이 내용 접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인데요. 사실은 약간의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뭐 잘 이해하실 겁니다. 만약에 교육부에서 전후기를 서울 지역에 나오는 이야기죠. 경기도. 만약에 통합을 해버리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더 어려움을
여러 측면에 있어서 또 다르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 승인은 이렇게 이제 났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여기 이제 2월 달에 자기도 전문 캠프를 하고요. 11월 달에 진단고사, 저게 영어 수학만 치는데 중학교 교육 과정을 치는데 작년에 185명을 대상했을 때 100점부터 20점까지 나왔다면 그 부분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네. 애들 그 캠프는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보시면 얼굴이 되게 아주 맑죠. 뭐 노는 거 싫어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못하십니다. 학교에서도 외부 업체를 작년부터 처음 해봤는데 애들 공부가 굉장히 좋았어요. 서울 업체가 와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교내하고 교회를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하니까요.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영어 그 토론 대회도 같이 하거든요.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자, 이건 원래 음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음악이 지금 안 나옵니다. 그냥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립자고요. 아마 저번에 창의 도전 배려 정신은 학생들이 꼭 공부받아야 될 부분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학교를 만들었다는 부분을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한 분이죠. 이걸 울산 사랑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학년 생각하고요. 우리 원래 도우미를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활동들로 이어지고 있고요. 많은 또 실제 학생들이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밑에 있는 것이 야외음악회 원래 이제 제가 좀 만든 거를 공부해서 가지고요. 교원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교영 정신하고 연결되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학교 요방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가볍게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창의력 문제 해결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국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18학년도 자기도 학습 전형 매뉴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교에서 뽑을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창의 문항은 반드시 여기에 입각해서 뽑아야 됩니다. 창의력 문제 해결력이요. 그래서 본교는 이제 잠재 역량 평가를 창의 문항을 통해서 창의력 문제 해결력을 본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바로 그 부분이 자기 학습 전형의 형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결과는 중학교 교육과정이고요. 인성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면접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 여기 위에요. 꼭 선발하고 싶다 했죠. 예, 요거 갈로이가 좀 더만 조금 더 그 현실적인 이야기하면 좀 속보이는 이야기나 공부 잘하는 학생 이렇게 이제 갈로를 하고 싶은데 욕심이 좀 많죠. 그 다음에 인성이 좋은 학생 뭐 어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을 이제 선발하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을 해보고요. 포항제철보다는 뽑는 인원이 굉장히 우리는 적습니다. 근데 우리는 100% 전국구입니다. 어떤 영역에 제한이 없어요. 뭐 어느 지역 상관이 없고요.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현대중공업 전형도 있다가요. 일반 전형하고 같이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전형을 따로 뽑는 인원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작년부터 없어졌습니다. 원래 사회통합 전형이 조금 늘어나서 8명이 됐습니다. 국가유공자 특례 작년과 똑같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부분은 사회통합 전형은 울산광역시는 조금 달라요. 여기는 이제 기획연동 전형과 사회 다양성 전형이 있는데 기획연동 전형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등이고요. 차상이 차차상인데 사회 다양성은 쉽게 말하면 다자는데 8분이만 되면 되는데요. 원래는 사회 다양성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은 좀 다르게 갔어요. 기획연동을 50% 뽑고 또 떨어지면 기획연동을 우선선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다양성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입학하기는 원래는 조금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 경쟁률이
1.0대 1을 넘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일반 전형이 조금 더 적합할 수 있지 않느냐. 남녀 세합법 90명씩 선발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를 보시면은 1단계는 모든 자사고 특목고 형태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교는 1단계가 2단계 이렇게 해서 총 1000점 만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성적을 내는 것은 올레이면 국영수사가 다 올레이면 무조건 500점입니다. 네. 1000점에서 50%로 2단계를 하니까요. 뭐만 없으면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선발합니다. 2배수 선발하는데 1단계 동점수 처리비를 선발한다 했는데요. 2배수를 넘어도 한 번도 동점자 처리 규정을 적용한 적은 다 뽑았습니다. 국영수사가 성적만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사회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성이 60%를 넘어섰다는 것은 남녀를 90명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학생이 60%면 남학생은 자동적으로 40%가 와야 돼요. 그래서 남학생에게 유리합니다. 왜? 여학생 성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남학생은 B가 3개씩 있는 애도 있어요. 영어도 B고요. 그래도 합격해요. 바로 요 40%대 버렸어요. 이걸 없애버리면 거의 한 80%가 여학생이거든요. 네. 그만큼 성적 차이가 나요. 그럼 들어왔을 때 적응은 남녀가 어떻게 되느냐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건데요. 일반 학교는 올라가서 남학생 성적이 좋을 거예요. 좋은 경향이 많습니다. 머리도 감아야 되고 얼굴도 따듬어야 되고 학교 가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는 그냥 체육고 있고 아침에 일나가 3시 반에 먹고 와요. 일찍 5시 반대가 나와버리면 아무도 없습니다. 선생님도 그게 없어요. 몰라요. 별 신경 안 쓰고 오기 때문에 그대로 남녀가 여학생 1등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남학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집중력을 흐트리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해는 작년에 4학기에서 올해 3학기만 봅니다. 2학년 1, 2, 3학년 1학기까지. 이게 국영수 4강만 보는데 어쨌든 다 만점이면 1단계는 500점, 1000점에서 이제 50%가 되면 500점이 됩니다. 단, 어떨 때? C가 없어야 됩니다. C가 있으면 작년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틀렸어요. 절대 안 됩니다. 여학생의 경우가 있습니다. 남학생은 C가 있어도 됐어요. 작년에도요. 이제 올해는 두 가능성도 사실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체육예술도 중학교 영상제기 중학교육 과정 때문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이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어떤 학교 마찬가지. 사실 이걸 굳이 안 보여줘야 되는데요. 출결에 문제가 있으면 학교 들어가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거 2단계 수련평가할 때 또 반영해요. 1단계뿐만 아닙니다. 만약에 결석, 무단 결석 5일 했어요. 그래서 성실성에 문제가 돼요. 그러면 또 감점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결에 문제가 있는 학생은 현행 자기학습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겠죠. 있겠지만은 무단으로 될 경우에는 그렇다는 얘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병결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1단계는 홈페이지 가면 점수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데요. 다 올리면 무조건 1000점입니다. 그 다음 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2단계는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주도 인성이 각각 100점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기주도는 학교생활 기록부에 볼 수 있는 파트가 보면 출결, 그 다음에 학적상, 그 다음에 창의적 실험활동, 그 다음에 교과 세특상, 그 다음에 행동특성 및 종합 영역, 독서, 지금 제가 금방 드린 말씀이 대부분 다 알아보시면 됩니다. 수상 못 봅니다. 3학년 1학기 행동특성 및 종합 영역 보지 않습니다. 세특도 보지 않습니다. 못 보도록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학생부를 가지고 상담도 사전 상담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A라는 학교에서 만약에 그걸 가지고 상담을 했는데 시험 칠 때 면접 보고 나서 너 혹시 학생부로 사전 상담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동그라미가 나오면 그 학교는 입학 담당자가 반드시 문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평가를 하는데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가지고 학업 역량과 인성 파트를 합니다. 그러면 행동 특성 및 종합 역량은 주로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인성 파트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학생이 수업 시간마다 졸고 그리고 돌아다닌다라고 만약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역량에 들어가 있으면 점수가 감점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어떤 학교도 수리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점수를 차이를 두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마다 다 달라요. 쌤, 우리 학교는 3학년, 우리 학교는 세특을 전부 안 써줍니다. 안 써준답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안 써준대. 이 학교는 원래 안 써준답니다. 쓰고 싶은데 원래 안 써주기 때문에 비어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중학교를 줄을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절대 그 부분이 있어서도 안 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수리평가가 정성평가, 정량평가고 정량평가는 간단해요. 봉사활동 시간 50점 이상 만점. 간단한데 정성평가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점수차를 두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창의 문항의 변별력을 키울 수밖에 없다. 그게 가장 그래도 객관적이고 공평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면접 2단계가 2개가 있거든요. 수리평가를 1차하고 그 평가가 끝나면 면접평가를 하는데 면접평가도 역시 요게 창의문항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교사 추천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그 부분을 참고해서 다양한 학생들의 내용을 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창의문항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속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에 유리할 수 없도록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그 연습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해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요. 연습을 한다 할지라도 그 정답을 찾을 수는 없을 거예요. 어차피 정답이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비할 수 있는 길은 어떤 학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독서가 가장 정답이다. 다양한 독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개 이상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8개 정도도 지금 생각하고 있다. 단 경쟁력이 2대1이 넘어가야 되고 안 넘어가면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떨어질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변별력이 벌써 생깁니다. 이건 뭐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인데요. 소개서는 어떻게 쓰면 좋으냐면 1단계 합격자가 발표되는 10월 18일 날 그때 이제 보시면 돼요. 그전에는 아예 덮어두세요. 그전에 괜히 이거 가지고 하다가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소개서 쓴다고 시간 낭비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투박하게 쓰셔도 공교 같은 경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점수화는 됩니다만 차이는 굉장히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챙겨주셔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여기서 단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자기 이름이 소개서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작년에도 2명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2명 있었냐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실제 해마다 있습니다. 빵점이에요. 홍길동을 쓰면 빵점입니다. 어떤 홍길동이라는 학생이요. 친구가 내 친구 홍길동 너 유명한 의사가 되어라. 이렇게 적었어요. 그것도 역시 친구가 자기 이름을 이용해도 당연히 빵점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챙겨주셔야 될 부분은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들이 과연 이제 들어가 있는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빠의 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교사인데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결국은 면접할 때 있어서 공정성하고 객관성이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올 때 역시 교복은 안 됩니다. 면접은 반드시 사복을 입고 와야 됩니다. 교복은 안 됩니다. 자, 출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교생활 기록부는 원래부터 또 바뀐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 할 때는 학교에서 알아서 해 주실 겁니다. 별로 걱정하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입학 설명회를 통해 원서 접수 이전 학교 생활 기록 제출을 요구를 금지한다.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원래 이제 본교 같은 경우는요, 하나 원래 더 넣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기숙사 전용 진단, 건강진단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필수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원래 이제 하나 더 넣었습니다. 현대 청원인의 약속에 대해서. 이건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나 학교 와서 학교 생활 열심히 잘할 거야. 자기 다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짐을 하고 오는 거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원래 이 내용을 하나 더 만들어서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좀 더 적응을 잘하도록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내용들은요. 홈페이지에 원래 제가 요강을 갖고 와야 되는데요. 우리 요강이 늦게 이제 7월 10일 날 학교 저녁 요강이 생이 나면 늦게 났기 때문에 요강이 오늘 정도 학교에 도착할 겁니다. 홈페이지 오시면 혹시나 관심이 계시면 다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물론 학교가요, 울산에 있습니다. 울산에 있는데, 우리 학교도 분명히 수도에 있습니다. 산업 수도잖아요. 그런 특별시죠. 그래서, 보내주시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학생, 훌륭한 학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